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3월 28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하는 현재 지금 선거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죠. 상당한 난기류에 봉착했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한 방송국에서 5대3 대들하게 걸렸다. 그러니까 6명이 필요하죠. 대통령을 탄핵 선고를 하려면은 6명이 필요한데, 인용을 하려면은 현재 5명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지금 8인 체제죠. 3명이 난공불락이다. 그래서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정도 됐으면은 빨리 헌재가 결론을 내려서 선고를 하면서 5대3이면 기각이죠. 기각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헌재가 어디 눈치를 보는 거겠죠. 계속 민주당 쪽 눈치를 보는 건지. 그런데 민주당은 또 헌재에 대해서 이상하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라 이야기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마언역을 임명을 하라고,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또 탄핵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마언역을 투입을 하면은 변론 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을 속개하든지 다시 복귀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서 뒤로 늦춰지는데, 빨리 헌재가 결정을 내리라고 하면서 마언역을 또 빨리 투입하라. 이게 앞뒤가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도 마언역을 투입을 해서 무조건 6으로 만들어 놓고 속전속결로 두드려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앞뒤 안 맞는 주장을 막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도 위기감을 느껴서 조기 대선이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2, 제3, 플랜 B, 플랜 C까지 지금 막 내뱉고 있습니다. 일단 3명의 5대3 대들하게 걸렸다고 해서 3명에 대해서 좌표를 찍었고, 개딸들에게 공격 신호를 내린 거나 다름없죠. 이 3명의 재판관을 흔들어라, 이런 메시지를 날리는 데 이어서 일종의 플랜 B라는 것을 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 끌어내리려는, 그래서 자기들이 정권을 탈환하려는 플랜 B, 플랜 C죠. 플랜 B는 아예 헌재를 접고, 헌재는 가망이 없다.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접고 이 국민투표에 의해서,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간철시키자. 임기를 단축을 시키자.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초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한번 나왔었죠. 좌파 진영에서. 이 탄핵이 어려울 걸로 보이니까 그냥 개헌을 해보자. 숫자가 많으니까 개헌을 하자. 근데 이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 플랜 C도 나왔습니다. 플랜 C는 뭐냐면은 국정마비. 아예 그냥 전부 다 장관들 다 탄핵시켜버려가지고 국정마비를 시키자.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이 무슨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장 의원석은 자기 편이니까 그걸 결국은 자기들이 국정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 자,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3명의 좌표를 누가 찍었나 하면은 서영교 의원이 찍었습니다. 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은 실명을 짚어서 몰아붙여야 한다. 자, 3명을 딱 찍었습니다.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은 실명을 짚어서 몰아붙여야 된다. 조한창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을 하고 임명을 했죠.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고,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 몫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특히 정형식, 조한창 두 재판관은 그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을 할 때 아예 각하 의견을 냈죠. 이것은 거리가 안 된다. 각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심리에서도 이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아마 각하 주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죠.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은 한덕수 심리에서 가장 강하게 이 기각을 강조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당이 내통을 하고 있다는 것, 이 헌재와 내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런 세 사람이 기각 탄핵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보를 이제 입수를 하고 이 세 사람 이름을 딱 찍었다는 겁니다. 정청래는 지금 국회 탄핵소추 단정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관 실명 공개를 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 우리가 얻을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만류도 하고
이게 공개를 해서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게 자기들에게 유리할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괴롭히면은 이 3명의 헌법재판관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각, 아니면 각하, 심정을 굳히겠죠. 자,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미 보도가 돼서 이 세 사람은 좌표가 찍혔습니다.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좌표가 찍혔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예 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방법을 헌재의 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을 포기하자. 도저히 안 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다른 방법으로 한번 끌어내려 보자는 논의가 민주당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각하 선고를 하거나 선고 자체가 미뤄지는 상황에 대비해서 국민 투표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밀어붙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김용민 씨가 원내 정책 수석이라고 하죠. 민주당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개헌을 통해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 투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할 수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헌재는 이제 헌재를 통해서 끌어내리는 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는 건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헌재 선고를 패싱을 하고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서 국민 투표에 붙이자는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발의를 해서 이 개헌을 발의를 하면은 그 정족수가 200석 이상이어야 되죠. 찬성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시 국민의힘이 108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중에서 8명 이상을 또 이탈을 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는, 그러니까 아마 3년 단축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끌어내리기 위해서 2년 정도 이제 단축을 시키고 3년 정도 지났으니까는 그런 것을 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끌어내리자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을 할 수 있다. 그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 국회에서 3분의 2 의결을 하면은 그 다음에 국민투표로 갑니다. 국민투표가 과반수인데,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지 이 개헌안이 통과가 되는데, 그 개헌안 내용 중에 임기 단축을 해서 부칙으로 현역 대통령부터 적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서 통과시키자는 이야기죠. 자,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일단 최소 8명이 이탈을 해야 되고, 또 국민투표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개헌을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과제죠. 그럼에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일단 플랜 A, 헌재를 통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끌어내리기가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을 방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하려면은 지금 빨리 오히려 민주당에서 우리 이거 국민투표로 임기단축 개헌을 할 거니까 헌재가 빨리 인용을 하지 말고 인용보다는 기각 또는 각하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라. 기각 각하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플랜 B로 넘어가니까 그런 선제적인 조치가 있어야지 이것이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것이죠. 민주당 안에 막가파식 강경파들이 몇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플랜 C,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 플랜 C로 아예 국정을 마비시켜버리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것도 김용민이 이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용민이 구성원의 과반수 이하가 되면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을 통해서 사실상 정부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지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전에 최상목 대행의 대행까지 갔었죠. 나중에 최상목 대행 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지 않았으면은 이주호 교육부 총리로 가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쭉 장관들이 가는데 모든 장관들이 들어올 때마다 대행을 하면 다 탄핵을 시켜버려서 직무 정지를 다 시켜버리자. 국정 마비를 시키자는 이야기죠. 이런 것까지 지금 공공연히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이 좌파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다 해서 국정을 마비를 시켜버리면은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이것은 거부권 행사가 안 되고 15일 뒤 국회의장이 법률을 선포를 하게 된다. 국무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무위원을 줄 탄핵 소추해서 국무회의를 못 열면 법안 공포나 제의 요구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니까 법안이 법률로 자동 확정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이 되고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없으니까 직무대행이 없으니까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를 붕괴시키자. 붕괴시키고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의원식이 사실상 국정을 운영하자.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민주당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기 대선을 치러서 이 정권을 탈취를 하겠다는 그 욕심 하나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 욕심을 채우려면은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되니까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막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하려고 이제 채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재명은 또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 자기는 기정사실화 하면서 막 행보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갑자기 참석을 했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가고 자기가 영입한 사람들 중에서 천안함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갑자기 우클릭 한다고 오늘 또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간다고 오늘 또 법원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정인으로 채택됐는데 저번에 안 가서 이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죠. 근데 오늘 또 안 갔습니다. 거기가 안 가서 또 과태료 500만 원 추가로 부과를 받았습니다. 모든 자기 범죄 혐의들은 일단 조기 대선만 치러져서 자기가 집권을 하면 다 털 수 있다는 생각에서 뒤로 다 넘기는 그런 상황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현재 심리는 중요한 지금 변곡점을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황한 민주당이 플랜 B, 플랜 C를 막 쏟아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 시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